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F-22 스텔스 전투기의 판매 불가 이유와 동북아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대응 전략으로 감시체계와 요격체계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군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2020년 글로벌 파워 기준 세계 2, 3, 5,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몽과 중화사상을 앞세운 중국의 팽창 정책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을 위한 계속적인 억지 도발로 인해 매우 피곤한 위치에 있으며 언제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 성격의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편에 소개했듯 동북아시아의 각국들은 경쟁하듯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동북아 적대국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하여 도발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크게 감시체계와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1편을 시청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시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언급한 동북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차기 장거리 공중감시체계를 2016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감시체계는 크게 초단파 레이더, 고출력 레이더, 수동형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단파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하고 있는 A사 방식의 VHF 레이더이고, 고출력 레이더는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있는 L밴드 A사 레이더입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식 체계를 표방하여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개발해 배치 중인 55GH6M2 니보-M 스텔스 탐지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RLM-M VHF 레이더, RLM-D L밴드 레이더, RLM-S X밴드 레이더 세 가지 체계로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RLM-M VHF 레이더를 보면 우리가 FM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VHF 대역은 전자파의 파장이 미터 단위이므로 스텔스 전투기의 램에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텔스의 복잡한 RSA 감소 설계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한국도 능동식 VHF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RLM-M VHF 레이더는 최대 3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VHF 레이더는 거리 오차가 킬로미터 단위라 지대공 미사일이 요격하도록 직접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RLM-D L밴드 레이더를 보면 앞서 언급한 VHF 레이더가 적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면 램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1에서 2GHz 대역의 L밴드 A사 레이더가 가동됩니다. L밴드의 우수성은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스마트 L 레이더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LM-S X밴드 레이더를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L밴드 레이더가 적 스텔스기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면 X밴드 A사 레이더를 적 스텔스기에 집중 발사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스텔스기의 램은 X밴드에 특화돼 발견이 가능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A사 방식의 강력한 X밴드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향해 집중 조사를 한다면 램도 흡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정확한 위치를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스텔스 레이더 체계는 세 가지 다른 밴드의 레이더를 상호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고 종합 정리함으로 300km 밖에서 먼저 탐지한 후 50에서 70km 거리에서 직접 요격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RLM-M VHF 레이더에 해당하는 초단파 레이더는 한화가 개발 중에 있으며 RLM-D L밴드 A사 레이더는 LIG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각기 다른 업체에 발주를 낸 이유는 향후 유사한 개발에 있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방산회사의 동등한 기술력 확보와 두 업체의 경쟁을 고려한 기가 막힌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스텔스 레이더 세 가지 밴드 중 VHF는 한화, L밴드는 LIG가 맡아서 개발하고 있는데 X밴드 레이더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국형 스텔스 레이더도 러시아와 같이 세 가지 다른 레이더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으나 한국은 X밴드 대신 2세대 PCL 수동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세대 PCL은 F-117과 같은 1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교신을 위해 사용하는 UHF 무전전파를 탐지해 스텔스기를 탐지하였는데 2세대 스텔스기들은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고 있어 1세대 PCL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F-35A는 지향성 데이터 링크가 없어 교신 시 1세대 PCL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적진에서 은밀한 작전이 필요할 경우 침묵 상태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하루빨리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독자 개발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2세대 멀티스태틱 PCL의 스텔스 탐지 원리는 앞서 설명한 VHF 대역의 FM 라디오 주파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24시간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VHF 전파는 스텔스 전투기에 전혀 흡수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방으로 난반사하게 되는데 이를 탐지하여 스텔스기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TDOA와 FDOA라는 기술이 동원되는데 국방과학연구소는 2014년부터 광대역 TDOA, FDOA 정밀 위치 탐지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대 PCL에도 사용되었지만 2세대는 그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TDOA가 우선 시간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수신되는 FM 라디오파의 거리 변화와 방향 변화를 분석하면 스텔스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FDOA의 도플러 효과를 사용해 스텔스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LIG는 테스트용 스텔스기를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용 스텔스기는 램을 아주 두껍게 바르고 꼬리 날개도 없기 때문에 F-35보다 탐지가 어려운 테스트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극악의 난이도에서 보수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한국형 스텔스 레이더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로 전투기를 활용한 스텔스 전투기의 요격 체계입니다. 이렇게 탐지된 적대국의 스텔스기를 요격하기 위한 체계도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미 KAMD의 LSAM과 천공 미사일 등 훌륭한 지상 요격 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면전이 발발했을 경우에 활용 측면이 높고 다양한 국지전 및 다양한 요격 체계 확보 차원에서 전투기를 활용하는 요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F-35를 활용해 요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편에 언급한 것과 같이 F-35는 가속력과 기동성이 F-16 수준이므로 전투기 요격기로서의 역할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F-35의 F-135 엔진 성능만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긴 항속거리 요구와 2000파운드 무장을 웨폰베이에 넣도록 설계가 되어 기체가 상당히 비대해져 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초음속 순항 비행이 불가능하고 엔진 출력에 비해 항력이 높아 가속 성능도 좋지가 않습니다. 적 스텔스기 요격에 있어 F-35의 역할은 탐지된 적 스텔스기의 예상 경로에 매복해 요격 전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럼 요격은 어떠한 전투기를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한국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KF-X가 그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KF-X가 설계대로만 나온다면 F-15K보다 추력대 중량비가 뛰어나므로 요격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2030년대나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대는 F-15K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2021년부터 F-15K 개량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국 보잉은 이미 F-15K 개량 사업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벌써부터 제안하고 있습니다. F-15K 개량 사업은 우선 현재 탑재된 레이더와 전자장비 그리고 RWR을 새로운 A사 레이더와 디지털화된 통합 전자전 체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F-15EX와 동급의 성능의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일본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15EX급 성능 개량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편은 F-15K의 스텔스 요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세한 개량 사업의 내용은 F-15K 개량 사업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 영상에 언급드렸듯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C와 F-22가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F-22를 탐지 및 요격하는 훈련을 언급했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기술들을 이번 개량 사업을 통해 F-15K에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이더의 경우 F-15EX에 APG-63V3 A사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보다 더 강력한 APG-81V1 A사 레이더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RWR은 ALQ-239 DWES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사우디와 카타르, 일본 등 F-15K를 개량하는 국가들이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탐지된 적 레이더 신호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그 종류를 식별함과 동시에 위협 서열을 분류하고 방위 측정 및 AIM 120 암람을 사용한 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 측정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스텔스 요격 능력 향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IRST입니다. 이는 전편에 설명한 내용이라 개량할 장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F15K에는 이미 타이거 아이포드와 통합된 형태의 AN/AAS42 IRST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8에서 12 마이크로미터 대역을 탐지하는 256픽셀의 FPA 검출기를 사용하며 시계는 150에 50도입니다. 현대전에서 나름 쓸만한 성능이긴 하지만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장비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F15K에는 최신형 IRST 하드웨어에 국산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가 KFX에 탑재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스카이워드 G IRST를 도입해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스카이워드 G IRST는 8에서 12 마이크로미터 대역을 탐지하는 QWIP 방식의 열상 검출기를 사용함은 물론 2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고, 탐지 범위가 160에 60에 달해 정면 표적은 물론 측면에 위치한 표적을 모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IRST입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국산화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하드웨어라도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자국 상황을 반영한 신속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국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레이더가 배치되고 F15K의 개량형과 향후 KFX가 도입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스텔스기는 감히 한국 영구 근처에서는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